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달드립니다. XRP 전용 종목이 나스닥에 상장된다라고 해요. 이 종목 코드가 근데 뭔지 아시나요? XRPN입니다. 이름부터 XRP가 들어가 있죠. 이게 그냥 또 코인 관련해서 하나 상장하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넘길 뉴스는 아닙니다.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요. XRP를 무려 10억 달러치,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치를 사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상장한 다음에도 계속 XRP를 사야 되는 구조로서 이렇게 회사가 설계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게 XRP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뭔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에버노스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선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XRP만 전문적으로 사서 모으고 또 그걸 굴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주식으로 쳤을 때 XRP 전문 자산운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미국 SEC에 상장 서류를 냈어요. S4라는 서류인데 이건 우리 회사 나스닥에 올릴 준비가 다 됐으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렇게 서류가 접수가 됐다는 건요. 이제 상장 절차가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혼자 상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펙이라는 걸 통해서 상장을 하는데요. 스펙이 뭐냐? 이미 나스닥에 올라가 있는 빈 껍데기 회사가 있습니다. 아르마다 어퀴지션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랑 합치려고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에버노스가 이 아르마다랑 합병하면은 합쳐진 새로운 회사가 바로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구조인데요. 이 복잡한 거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에버노스가 나스닥 입장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뉴스 좀 보신 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회사가 SEC에 낸 서류를 봤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XRP가 최소 4억 7,300만 개입니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 6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상장에서 자금을 모으게 되면은 그 돈으로 XRP를 더 산다고 서류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0억 달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엄청난 규모인데 앞으로 더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만요. 이 XRP가 어디서 온 건지도 중요하겠죠. 아링턴 캐피털이라는 투자사가 2억 1,100만 개를 출자했고요. 리플의 합병 완료 시점에 약 1억 2,700만 개를 추가로 넣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도 다양한 경로로 확보를 한 건데, 즉 이건 시장에서 몰래 주워 모은 게 아니라 리플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직접적으로 물량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명단을 보면 이게 더 실감이 나요. SBI 홀딩스가 2억 달러를 넣었고요. SBI는 일본 최대 금융그룹 중에 하나고요. 리플과 오래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 판테라 캐피털, 크라켄, GSR 같은 이런 글로벌급 투자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하게 XRP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상황인 거고,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가장 무게감 있는 이름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CTO 데이비드 슈워츠,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까지도 리플의 핵심 경영진 3명이 에버노스의 전략 고문으로 합류했는데요. 리플이 단순하게 돈만 넣은 게 아니라요. 이 경영진을 직접 붙여준 겁니다. 이건 리플이 에버노스를 그냥 투자 대상이 아니라 자기네 생태계의 핵심적인 추구를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버노스가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건데요. 나스닥에 상장되면 기관들은 그냥 XRPN이라는 주식을 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XRP에 투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거죠. 에버노스 스스로도 이런 점들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ETF처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XRP를 운영하는 상장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들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했던 거 거의 같은 구조라는 거고, 여기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았었고, 사람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면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비트보다 더 크게 상승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에버노스가 XRP에 대해서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에버노스가 완전히 같은 건 아니겠죠. 일단 규모가 다르고요. 시장 환경이 다르고요. XRP랑 비트코인은 성격 자체가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상장사가 특정 코인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모델,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닮아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구조가 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에버노스가 상장에 성공하면 여기서 모은 자금들, XRP를 시장에서 계속 사야 되겠죠. 이건 일회성 매수가 아닐 겁니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 자체가 XRP를 사서 모으고 굴리는 거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도 꾸준하게 매수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기관들이 XRPN 주식을 통해서 돈을 넣게 되면요. 에버노스는 그 돈으로 또 XRP를 사게 될 거고요. 이런 무한반복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럼 XRP 시장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수요층이 한 개 더 생기는 셈이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급 물량 달리고 있는데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럼 XRP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미국 SEC가 S4 서류를 승인을 하면서 아르마다의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 투표를 하면요. XRPN이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양쪽의 이사회는 이미 만장일치로 승인한 상태고요. 원래 2026년 1분기 마무리가 목표였었는데 S4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한 걸 봤을 때 일정이 조금 밀릴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절차는 분명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장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XRP 추가 매입이 시작될 거고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통로가 열린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SEC 최종 승인이 나온 건 아닌데요. 나스닥의 상장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고 주주 투표도 남아 있습니다. 서류를 냈다는 것과 상장이 확정됐다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장 확정이라고 말하긴 일단 이르다라는 거고 상장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흐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상당한데요. XRP를 중심으로 상장 기업들이 나스닥에 등장을 한다는 건요. XRP가 더 이상 거래소에서만 사고 파는 코인이 아니라 이 전통 금융시장과 연결되는 자산으로서 그 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리플 경영진이 직접 뛰어들었다? 이거는 리플 스스로도 단순한 외부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기네 생태계 확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 지금 시장 자체가 단기 알트코인 시장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무리한 타점보다는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점 목표로서 운영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되는 이유, 이 투트랙 전략을 살리면은 단기 알트랑 리플 XRP의 흐름이 안 좋은 시기를 오히려 활용해가지고 평단을 낮출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 말씀드린 오브스 코인, 지난 4월 5일 오브스 코인에 대해서 진입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린 목표 타점에 걸어뒀고요. 효율적으로 시장 대응을 통해서 오전에 진입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오후 6시 26분에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시 40분에 재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후에 4월 7일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까지도 완료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힘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 구간을 예상하셔가지고 낮은 구간에 재진입하고 다시 한번 오후 9시 10분에 목표 가격까지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이걸 계속 보면서 살까 말까 더 상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요. 이 대응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조금 여유있게 매수와 동시에 목표 가격 걸어놓으면 효율적으로 욕심보다는 이 실속을 위주로서 대응하신다면 시장이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정보방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익낸 클리어풀 같은 코인들은 전형적인 황금 라인의 코인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그어드린 라인 안에 들어오면 매수했다가 이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시는 거고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터진 장대 한 봉 터질 때 그냥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점 줄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 내기 너무나도 좋은 코인인데요. 실제로 밤 9시에 추천드린 이후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오전 9시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다시 타점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종목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저점에 사서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올랐을 때 사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전부 다 텔레그램 브리핑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만약에 내가 방금 전에 종목에 대한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이 현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무조건 바로 다음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 보셔야죠. 거시경제 보셔야죠. 시장 뉴스들 보셔야죠.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브리핑방에서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전부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에 트럼프 48시간 최후 통첩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 보유하겠다 미리 말씀드렸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관련 테마를 가진 오브스 코인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오전에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오후 6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다시 저점 라인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브리핑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오브스를 다시 진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같이 브리핑 도움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쓰이는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지난 폭락장세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뭐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